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번 장에 아마 마지막 실습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외에 대해서 예외 페이지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예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도 저희 봤잖아요. 그죠? 해당 페이지를 아주 보여주는데 문제가 좀 보기 싫은 코드들이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면 예외를 터지면 그걸 찾아 들어가는 아주 좋은 소스들을 이렇게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외 페이지가 막 사용자 엔드 유저들은 보면 좀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이미지가 깨끗한 걸로 해서 이미지나 혹은 좀 친근감이 있게끔 예외 페이지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예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역시 여기에서 JSP에서 역시 JSP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JSP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예외니까요.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예외 페이지를 하나 exception이라고 해서 exception test라고 할게요. exception test.jsp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예외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이제 예외 페이지를 이동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페이지 여기에 페이지 그 속성 중에서 자 뭡니까? 에러 페이지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exception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에러가 뜨면 exception 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exception 페이지라고 우리가 exception 페이지로 보내라 라는 그러한 페이지 지시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이걸 따로 빼서 이렇게 만들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자 페이지 지시자를 이렇게 주고 자 여기다가 골뱅이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자 페이지를 주고요. 여기에다가 보면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에러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 빼서 명시하고 싶다면 그러면 굳이 여기에 중복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뜻은 뭐냐면요. 현재 이 페이지에서 뭡니까? 예외가 발생을 하면 어디로? 페이지 지시자에 있는 무슨 에러 이 페이지에 있는 속성 중에서 그죠? 속성 중 에러 페이지로 설정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동하라라는 지시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터지게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자바를 다 하셨으면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int 해서 i는 해서 얘는 100 나누기 0 이렇게 하면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뭐죠?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할 거예요. 실행에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기에 얘는 없기 때문에 뭡니까?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예외가 어떤 예외입니까? 그죠? arithmetic이죠.
에어리스, 그죠? 에어리스, th 맞죠? 매틱 익셉션이 예외가, 에어리스매틱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한다. 이건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세이브 하고요. 자, 실행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익셉션 해서 하니까, 여기서, 제가 에러 페이지, 익셉션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페이지 지지자를 저렇게 해놨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요거를.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주석 처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예외 터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부 서버 오류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면 알죠. 보면 exception JSP 처리하는데 예외가 퍼졌다. 그리고 에어리스매틱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exception 예외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바량에 arithmetic exception by zero 이렇게 돼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기서 실행외 중에서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엔드 유저들은 이걸 바라봤을 때 좋을까요? 상당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00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예외 페이지를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exception JSP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요. 역시 Ctrl N 해서 JSP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얘는 이제 예외 페이지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외 페이지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역시 페이지 지지자를 제가 또 이용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요거 해서 그 다음에 골뱅이 하나 붙여서 페이지 안에다가 페이지 속성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그죠? is error 페이지 있었죠. 그죠? 그죠? 요거를 false가 아니라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얘가 에러 페이지다, 예외 페이지다라는 걸 알고 인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뭐예요?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이거 그죠? is error 페이지 속성 is error 페이지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했다. 그죠? true로 설정을 해준다. 이게 왜? 예외 페이지니까, 보여줄 페이지니까, 그죠? 설정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exception의 뭐 get message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해줘야 exception 객체를 참조하여 예외 메시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기본값은 false죠. false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크립트릿을 줘가지고요. 자, 요렇게 스크립트릿을 줍니다. 딱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리스판스를 해줘야죠. 이거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사용자한테 이제 리스판스 해줘야 되죠.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여기에 set 스테터스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통상 200으로 줘야 돼요. 200은 말씀드린 저번에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0이라는 값을 지정을 안 하면요, 얘가 통상적으로 내부 오류를 나타내는 500으로 이제 예외 페이지를 500으로 설정을 해버려 가지고 예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500페이지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는 200으로 설정한 것은
예외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이 터지면 그때 이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게 하는 이 페이지를 이동시키게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200이라는 것은 200이죠. 그죠? 200이라는 값은 뭡니까? 정상적인 페이지를 의미해요. 알겠죠? 정상적인 페이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리고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JSP 컨테이너 자체가 500 컨테이너가 500을 보통 500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물론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저도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외 페이지로 이제 50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200으로 설정해 놓은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지 않고 500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는 보기 싫은 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200은 정상적인 페이지고 지정을 안 하면 500으로 설정한다. 이런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아래 코드 때문에 얘는 정상적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역시 리스판스 해서 set 캐릭터 인코딩 해서 우리가 뭡니까 UTF-8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UTF-8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죠? 여기에서 뭡니까 바디 태그 안에서 이제 요렇게 에러 발생이라고 할까요?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예외가 발생이 됐는지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표현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표현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익셉션 객체. 자, 이렇게 하면 익셉션이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위에 거를 내가 is error 페이지를 이거를 주석을 처리했다. 그죠? 이렇게 주석 처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exception 하면 exception에서 요렇게 이 클래스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자바랭에 있는 exception 객체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부 객체인 우리가 exception 객체를 써야 되는데 자바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예외 객체가 이렇게 exception 이렇게 내부 객체가 이렇게 뜹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 해서 get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좀 다 닫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페이지하고 exception 페이지와 exception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요거 때문에 예외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자, 어디로 옮겨가는지 보세요. 하니까 자, 에러 발생해서 exception 테스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exception 페이지에서 만약에 이거를 한번 제가 죽여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설정을 안 하고요. 예전에는 500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HTTP 500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싫다 이거죠. 페이지를 새로 고쳐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200을 설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아울러 이렇게만 두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만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 놓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 N에서 자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이 폴더를 이미지 폴더로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 이미지 폴더가 있다. 그죠?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제가 요러한 이미지를 하나 넣고 넣어 가지고 요거를 페이지를 한번 표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딱 되면 여기에 에러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큰가요? 아무튼 여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하면 될까요?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러 페이지다라고 설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요. 스크립트릿을 간단하게 이용을 해서 요 부분은 가져와야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미지를 우리가 땡겨 와야 되겠죠. 태그로. 그죠? 태그로 땡겨 오는데, 자, 여기다가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h1 태그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뭐 서비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뭐 우리가 또 뭐 하면 될까요? 빨리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미지 태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alt 이런 속성은 됐고요. src만 우리가 자 경로를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로가 상대 경로를 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밖에 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만든 페이지가 안에 있어요. 그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폴더로 빠져나가서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점점 하고요. 그리고 슬러시 하고 이미지 폴더로 가서 어떤 거 자 에러 이미지 .png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요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러 테스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예외가 발생을 했는데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는군요. 왜 안 보일까요? 속성을 보면 로컬호스트에 자 이미지 폴더에 에러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경로를 잘못 설정을 했나요? 잠깐만요. 자 에러 페이지 해서 이미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썼고 이미지 폴더 안에 이렇게 맞는데요. 지금 경로가 틀린 게 없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폴더를 또 잘못 설정했네요. 여기에 폴더를 설정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저 요거를 지울게요. 지우시고 웹 컨텐츠 안에 있죠. 여기에다가 이미지 폴더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미지 폴더에 같이 웹 컨텐츠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수정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확인을 해보면, 자, 테스트에서 자, 예외가 터졌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뜨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뒤로 보내야죠. 자, 우리가 예외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면 지금은 여기 너무 커서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 JSP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크롬에다가 한번 띄워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페이지를, 이러한 예외 페이지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예외가 터지면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어떤 예외가 만약에 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무슨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든지 아니면 정수값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넘버 포맷 익셉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로부터 내가 입력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못됐어, 내용이. 그러면 예외 페이지를 여기서 하나 더 받아 가지고 예외 페이지를 일로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경우죠. 뭐 이런 HTML 파일에서, 그죠? 이 HTML 파일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름이나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걸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스트링 타입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A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숫자 값 입력하라고 했는데 100A가 들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바꿀 수 없죠. 그죠? 숫자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외가 터지면 잘못 입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예외가 터지면 이렇게 우리가 예외 페이지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상당히 쓰는데 편리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 페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 value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았어.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인티저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parse int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스트링 값을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온 값이 이거라고 칩시다. 뭐 이런 값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할 거예요. 맞죠? 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외가 자 이렇게 터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arithmetic exception도 발생을 했고, 그죠? 다시 서버를 우리가 껐다가 켜보면 arithmetic exception이 아니라 이거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뭡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 number format 예외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를 200번을 또 제가 한번 지워 볼게요. 지워 보면 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자, 여기서 해보니까 맞죠? 200번을 안 해주니까 500페이지로 추가 정보 보면 500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에러 페이지를 만들 때 set 스테터스 메서드에다가 반드시 200을 넣어줘야 정상적인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예외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is error 페이지가 true로 설정을 해주고, 이게 예외 페이지가 되지만 정상 페이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외 페이지 이제 여기서 이게 아니죠, 요거죠. 예.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예외가 발생을 한다 할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한 줄만 추가해주면 전부 다 예외가 절로 빠지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 한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잘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외 관련된 내용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장에서 참 많은 걸 공부를 했는데요. 뭐 쿠키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파라 스크립트리 뭐 이런 거는 그때 했었죠.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였죠? 뭐 여러 가지 표현식이라든지 로그인 오케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컨텍스트 세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뤄봤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예외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